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기계공학부의 김용훈입니다. 전력변환 장치의 기초와 원리 과정에서 첫 번째 차시 전기자동차 전력변환 장치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시 전기자동차 전력변환 장치의 기초입니다. 전기자동차는 큰 전력을 이용을 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달리 전기가 통하는 큰 전기를 소모하는 장치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존에 이용하던 전기와 스케일이 다를 정도로 에어컨 한 대, 냉장고 한 대에 이용되는 전기에 비해서 굉장히 몇십 배에 가까운 전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전용 자동차의 전력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전압을 이용합니다. 그것도 직류 고전압을 이용을 하는데요. DC 250V에서부터 800V 이르기까지 큰 전압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나 EV, 현대자동차의 코나 EV의 경우에는 350V의 전압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공급 전압, 배터리의 전압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동 모터의 파워는 승용 전기차의 경우에는 150kW 내외로 구성이 되고 고성능 스포츠 전기차 자동차의 경우에는 250kW 이상이 필요합니다. 승용 전기차의 경우에는 150kW 내외인데 이게 150kW 정도가 200마력에 해당하는 마력으로 200마력 정도인데 내연기관 자동차가 보통 150마력에서 200마력, 100마력에서 200마력 사이에 구성된다는 것을 본다면 구동 모터의 파워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출력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비 및 사용 전력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기준 1kWh당 4km에서 8km 정도 운행을 하는데요. 1kWh라는 단위는 그 1kW의 출력으로 1시간 동안을 이용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을 말합니다. 이게 4에서 8km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코나 EV의 경우에는 5.6km/kWh의 전비를 지닙니다. 즉 1kWh라는 전전지에 저장된 용량이 있을 때 5.6km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만 km를 주행 시 가구당 연간 전력 소모량의 약 70%를 소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가정에서 100 정도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전기자동차를 몰게 된다면 전기가 70 정도나 더 필요하니까 발전소나 발전 용량이나 전기를 확보하는 일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이러한 전력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를 다루게 되는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력 변환기는 하나의 전원을 다른 종류, 다른 크기의 전압 또는 다른 주파수의 전원으로 변환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의 질을 직류 또는 교류에서 직류로 바꿔준다던가 10V를 200V로, 200V를 600V로, 600V를 12V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전원으로 변환해주는 장치를 보고 전력 변환 장치라고 합니다. 전력 변환 장치의 특징으로는 전기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는 일반적으로 높은 전압과 전류를 취급하므로 전력용 반도체 소다가 핵심 요소로 사용이 됩니다. 전기자동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는 이렇게 다양한 부품들과 장비들 그리고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구성에 대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터리와 수소연료전지 그리고 수소연료 탱크입니다. 화학 및 전기에너지가 저장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그리고 수소탱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실제로 이런 전력전환 장치가 에너지를 소스로서 쓰게 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때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BMS, 배터리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퓨얼셀도 퓨얼셀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붙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포함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다음은 모터입니다.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이죠. 모터가 없는 전기자동차는 없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전기기계 장치를 보고 전동기 또는 모터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이렇게 3상으로 인버터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이 전력을 이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이제 회전 에너지, 바퀴를 돌리서 회전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는 장치를 보고 전기기계 장치인 모터라고 합니다. 또 필요한 전압 전류를 변환시켜주는 전력 변환 장치가 여기 표시된 파란색 장치들인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장치들인데 이 장치들이 바로 오늘 다룰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이 전력 변환 장치들은 와이어리스 파워 트랜스퍼, 그러니까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또는 온보드 차저, AC 전류, 벽전원을 배터리로 충전시켜주는 장치, 인버터, 모터에 삼상 전류를 공급해서 모터를 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력 전자장치, DC 컨버터, 전압을 높여주거나 전압을 낮춰줄 수 있는 전력 변환 장치, 이러한 것들이 전기 자동차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과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는 온보드 차저, 구동 모터, 통합 전력 제어 장치, 인버터, 배터리 등이 현재 이제 전기 자동차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있는데요. 각각의 부품들이 전기 자동차와 내연기관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유기는 이제 기름을 자동차에 넣는 이제 장비이죠. 이게 이제 대체되는 게 온보드 차저입니다. 바깥에 벽 전원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자동차로 넣는 장치, 그게 온보드 차저 장치입니다. 두 번째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핵심 부품이 뭐냐면 엔진입니다. 엔진인데 이 엔진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핵심 부품이었는데 이 엔진 화석 연료 에너지를 이제 전환해서 연소 반응을 전환해서 기계적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장치는 바로 이 모터와 그리고 인버터가 이 엔진을 대체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석 연료, 이제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이 휘발유는 전기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로서 전기를 전환하는 배터리와 대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부품들이 다음과 같은 부품들로 대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부품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버터입니다. 인버터는 배터리나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의 직류전원을 교류전원으로 변환하여 교류모터에 공급되는데 주로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인버터는 다음과 같이 높은 전압단과 낮은 전압단이 배터리와 이렇게 물려있게 되고요. 이 배터리의 전압을 스위칭 소자, 삼상 인버터는 스위칭 소자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스위칭 소자가 열렸다 닫혔다고 하면서 이 모터의 전력을 큰 전력 신호와 낮은 전력 신호를 번갈아 가면서 줄 수 있는 스위칭 소자입니다. 이러한 스위칭 소자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릴 수 있게 되는데 이 인버터는 이제 전기 자동차에서는 교류 모터를 돌리는데 이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버터의 외관은 다음과 같이 배터리의 전압 전류를 받아서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받아서 전기 자동차의 UVW 또는 ABC로 내보내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인버터의 종류는 직류 전원의 종류에 따라서 전압형 인버터, 전류형 인버터로 나뉘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직류 전원은 전압원, 배터리, 연료전지, 슈퍼캐패시터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전압형 인버터가 사용이 되고 이 전압형 인버터는 VSI, 볼티지 소스 인버터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인버터는 대부분의 모터가 3개의 상을 가지는 삼상 교류 모터이며 삼상 전압형 인버터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컨버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컨버터는 강압 DC-DC 컨버터, 강압 DC-DC 컨버터는 저전압 컨버터 LDC라고 불리며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의 직류 전환을 해당 전압보다 더 낮은 전압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압 DC-DC 컨버터는 다음과 같이 고정형 고전압 직류 전원인 배터리에서 전압을 받아서 여기서 변환을 해주는데 강압 DC-DC 컨버터는 보통 12V나 24V 같이 낮은 전압을 가지는 전기로 만들어져서 기존에 12V에 연결되어 있던 자동차 부품들이나 자동차의 액세서리류들을 이제 구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장치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강압 컨버터의 특징으로는 일단 12V나 24V로 변환을 하는데 특히 12V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단방향으로 전력을 변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저전압 전기 부하들은 이 강압 컨버터를 통과해서 고전압으로
이제 충전을 시켜줄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헤드램프가 충전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헤드램프는 전기를 소모하는 장치지.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승합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방향으로 구성을 해야겠지만 단방향 컨버터는 전기를 소모하는 장치만이 부하로 붙게 되어서 이제 단방향으로 구성해서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승합 DC-DC 컨버터입니다. 승합 DC-DC 컨버터는 고전압 컨버터, HDC 또는 고전압 이제 양방향 컨버터라고 해서 HVDC, B는 바이디렉션이라고요. HVDC 또는 HDC라고 불리며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직류 전원을 해당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전압이라고 표현했는데 배터리가 예를 들면 350V이다. 그러면 모터를 좀 고속으로 좀 부스트 시켜서 고출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컨버터를 이용해서 350, 700까지도 팍 높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큰 전압을 공급을 해서 인버터에 이제 부스트 시켜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전기자동차 승합 컨버터의 특징으로는 회생제동 시 모터가 발전기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양방향 전력 변환기로 이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모터가 회생제동을 하면서 에너지의 흐름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제 이번에는 모터가 소스가 되고 반면에 이쪽이 이제 부하가 되어서 오히려 에너지를 이쪽에 밀어넣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컨버터가 전류를 양방향으로 흘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돼서 조금 더 이제 비용적으로는 더 큰 ADC보다는 설계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요소로는 온보드 차저입니다. 온보드 차저는 전기차 내부의 온보드 차저는 OBC라고 불리고요. 교류 전류를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진류 전류로 변환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온보드 차저는 이 완속 충전기라고도 불리는데요. 벽 전원 220V AC 전원이 있는데 여기에 온보드 차저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온보드 차저가 220V 교류 전원을 배터리 전압에 맞는 DC 전원으로 만들어줘서 그 DC 전원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신 이런 온보드 차저는 벽 전원의 한계로 인해서 크게 만들 수는 없고 완속 충전기 하루 종일 걸리거나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걸리도록 하는 이러한 충전기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급속 충전기 DC 충전 방식은 온보드 차저를 이용하지 않고 스테이션이 따로 있어서 이 스테이션에서 고전압으로 이제 공급하는 직류원이 있어서 이 직류원을 바로 배터리 쪽으로 연결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퀴즈입니다. 다음 중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인버터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A. 인버터는 직류를 고루로 바꾸어주는 전력 변환 장치이다. 자, 인버터는 직류 전원을 삼상 직류 전원을 교류로 바꾸어주는 전력 변환 장치가 맞죠. 그래서 모터는 교류고 배터리는 직류입니다. 그래서 DC to AC 컨버터, DC to AC 컨버터가 바로 이제 인버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B. 전기자동차에서 주로 쓰는 인버터는 전류형 인버터이다. 전기자동차에서 주로 쓰는 인버터는 전압형 인버터로 VSI입니다. VSI가 이제 볼티지 소스 인버터의 약자인데 우리가 배터리가 고정된 전압을 내보내는 게 배터리죠. 배터리는 충전을 시켰을 때 전류가 들어가 있다고 하지 않고 전압이 들어가 있다 해서 350V 배터리, 1.5V 배터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자동차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인버터는 전압형 인버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C. 배터리에서 나온 전력을 삼성 모터로 전달할 수는 있지만 모터의 기계 에너지를 전기적 배터리로 전달할 수는 없다.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력을 삼성 모터로 전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배터리로 전달하는 것을 보고 앞서서 용어가 나왔었는데 회생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생제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자동차에서 그 기계적인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서 배터리로 저장을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도심에서 전기자동차가 극감속, 가감속을 반복하여도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D.
전기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모터가 3개의 상을 가지는 삼상 교류 모터이며 삼상 전압형 인버터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네, 모터가 3개의 상을 가지는 삼상 교류 모터가 맞고요. 그리고 VSI라고 불리는 삼상 전압형 인버터가 가장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A와 D는 O이고 B와 C는 X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기자동차의 컨버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컨버터는 강압형, 승합형 컨버터로 나뉜다. 자, 컨버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DC to DC 컨버터를 보고 축약해서 컨버터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전압을 높여주는 컨버터를 보고 승합형, 전압을 낮춰주는 컨버터를 보고 강압형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 맞습니다. 강압형과 승합형 사이에는 그냥 패스를 하는 건데 그럴 거면 컨버터를 보통 안 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 게 맞습니다. 강압형 컨버터는 일반적으로 고전압 배터리를 전환 시스템 레벨인 12V 또는 24V로 변환한다. 강압형 컨버터는 보통 자동차에서 이제 필요한 이유가 헤드램프나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캐리오버된 부품들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기존의 12V 또는 24V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볼티지 레벨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B는 맞는 말입니다. C. 승합형 컨버터는 고전압 배터리를 더욱 고전압으로 만들어 모터 등의 고전압을 공급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승합형 컨버터는 고전압 배터리를 더욱 고전압으로 만들어서 모터에 고전압을 공급해서 부스트업을 시키거나 고출력을 하거나 고속을 하거나 등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C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D. 강압형 컨버터는 전력의 흐름이 양방향이어야 하고 승합형 컨버터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면 된다. 자,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승합형 컨버터가 양방향이어야 되고 강압형 컨버터는 단방향이라도 전기자동차의 소자들이 헤드램프 같은 것들은 전류를 소모하는 장치라고 했죠. 전류를 소모하는 장치만이 강압형 컨버터에 붙기 때문에 단방향이면 되고 승합형 컨버터는 양방향으로 흐름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D가 됩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